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직장이 청량리역 근처 용문역 역세권에 살까? 수치에 근거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 직장이 청량리역일 때 그 원주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답심리 아파트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는 그 청량리역까지 열차가 다니는 그 경의중앙선 그 용문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그림을 보시면 경의중앙선을 타고서 전철역이죠.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에서 용문까지, 용문에서 청량리역까지 대략 그 1시간 17분 정도가 걸립니다. 요금은 한 2,300원 정도 그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 일단 있기 때문에, 용문에 용문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뭐 아주 괴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이 청량리역이라면, 그리고 청량리역은 또 그 철도도 지나가죠. 그래서 그 무궁화호일 건데, 아마 그 검색을 해보면 청량리역에서 용문까지 계략적으로 한 40분 걸립니다. 요금은 3,800원이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거의 뭐 앉아갈 확률이 높은 열차지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용문까지 퇴근 시간대를 보면 7시, 오후 5시, 오후 7시, 그 다음에 8시 30분, 9시 25분 이렇게 차가 4대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출근 시간대를 보면 그 용문에서 출발해서 청량리역에 7시 20분 도착, 그 8시 37분 도착, 요 2개 정도가 그 출근 시 이용 가능한 열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좌측에 배봉산, 그 동대문에 있는 그 배봉산 옆에가 청량리역입니다. 위치가. 그리고 용문역은 이 한강 상류를 따라서 가다가 이 하천에서 2번 굽어진데, 지금 그림 보시는 우측 동그라미 부분, 여기가 용문역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용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갈 때는 그 강변을 따라서, 경치가 좋은 노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주로 지상에서 가기 때문에 아주 뭐 그 별로 갑갑하지 않은, 운행 중에 갑갑하지 않은 그런 노선이죠. 다음은 이제 용문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용문역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요 위치들 보면 뭐 마을의 끝이 거의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거리.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렇지만 그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이 역세권이죠. 도보로 10분 이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림 보시면 그 용문 코하루 아파트,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아파트가, 용문 코하루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이고 제일 새로 지은 아파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도 한 2군데가 보이고요. 나중에는 이 신축된 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건으로 들어가서 그 용문 코하루 아파트 세대수는 280세대,
총 4개 동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1월, 그 다음에 용적률은 199%입니다. 시세와 실거래가 분석은 조금 큰 평수인 103 제곱미터 요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최근 2021년 4월에 거래된 최고가가 3억 2천이었습니다. 3억 2천. 그 다음에 전세는 최근 거래 가격이 2021년 1월인데 2억 5천이었습니다. 뭐 상당히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죠. 요즘 아파트들 치고는. 그리고 작년에 전세 대란 때도 아주 뭐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월세인데, 월세는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거래된 마지막 거래인 8,900에 65만원, 이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임대 수익률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2.77%가 나왔습니다. 원주보다도 오히려 높은 숫자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만 보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지역 아파트가 수익률이 2.77%면 일단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4%는 나와야 되겠죠. 물론 뭐 실거주라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 수익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업을 할 경우에 마지노선이 되는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한 4%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가격인데, 위쪽에 있는 것이 원주 무실 세형 리첼 2차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코하루입니다. 용문 코하루 같은 경우에 땅값, 토지 가격을 한번 보면 15.7평에 3억 2천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2천만원, 평당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뭐 공교롭게도 원주 무실 세형 리첼 같은 경우에도 평당 가격이 약 2천만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세형 리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역세권은 아니고 여기 용문 코하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보면 뭐 무실 세형이 좋은지 코하루가 좋은지 용문역 코하루가 좋은지 이건 가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이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소멸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원주일까 원주 무실일까 용문역일까 이렇게 보면 확률상 보면 용문역이 무실역보다 원주역보다는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이 지역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무작정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반영해서 수익률이 원주보다 이 용문 코하루가 조금 더 좋죠.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를 보시면 좌측에 원주 무실과 청량리역 답심리가 저번에 분석한 내용이고
요번에 추가한 것이 용문역세권 용문코하루입니다. 용문코하루 같은 경우에 그 땅값은 평당 2천만 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주 그 무실 세형 리첼하고 용문코하루 이 땅값만 보면 뭐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그것은 잘 저도 판가름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좀 살아본 사람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지역 모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땅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는 저는 접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그 용문코하루가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 그 9천에 65만 원. 그러니까 월세만 보면 그 원주 세형 리첼이 조금 더 그 좋은 가격을 받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반은 그 무궁화 열차를 타고 반은 그 중앙 전철을 이용한다고 하면 경의 중앙선 전철을 이용한다고 보면 뭐 하루에 한 6,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그 출퇴근을 한다고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한 달에 출퇴근을 한다고 봤을 때 월 한 12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원주 같은 경우에 KTX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그래서 거리는 뭐 용문역이 가깝지만 교통 이동 시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플러스 1.5시간 정도 그 답심리나 뭐 청량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 용문코하루 같은 경우에 주거비와 교통비가 그러니까 월세와 교통비를 합쳐서 월 77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원주 세형 리첼은 1.300만 원, 답심리 같은 경우에 그 200만 원 소요가 되죠.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용문코하루가 압승이죠, 압승.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서울 청량리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투자 관점에서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그 월급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뭐 투자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용문코하루역이 뭐 단연 1등이죠.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종잣돈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용문코하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그렇게 순자산을 늘려가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출퇴근 말고 다른 어떤 주말에 어떤 생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번에 원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놀러 갈 때 그 차가 안 막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말에 어떤 여행 간다고 하면 용문코하루가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뭐 편의시설은 그 서울이나 원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 교통이 그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열차를 타고 원주도 갈 수 있고 쭉 타고 가면 뭐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문코하루가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만 그 수치적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 자 2번 용문역까지 분석을 왜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요즘 뭐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인근의 그 아파트들이 문제지,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3억밖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이런 그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1번, 3억이 모여 30억, 30억이 모여 300억.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 부동산은 그 매매가 쉽지가 않죠. 뭐 주식처럼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3억이라도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재산이 그 순자산이 뭐 30억이라고 하면 이 3억으로 헛발질 10번만 하면 그 알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억이 정말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그 몇억하지 않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분석을 해봐야죠. 이럴수록 지금과 같이 그 부동산이 각광받는 그런 시기일수록 임대 수익률하고 토지 가격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우회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탁자죠, 탁자. 탁자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물건을 올려놓기 위함인데, 물론 뭐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는 제품이 더 인기가 있고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건을 올려놓는 것이 탁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시장에서 탁자를 그 높이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 가격이 가장 비싸겠죠. 그렇지만 그 하중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는 1번이 가장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시장에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지금 어떤 그 특정 그 부동산 물건이 각광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남들 따라서 이렇게 흘러 가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아파트를 좋아하는 나라는 없죠.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주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주택이 뭐 몇십 프로 올라갈 때 맨션, 그러니까 아파트는 몇 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단독 주택을 지을 때는 그 목조 주택을 거의 대부분 짓는데, 그런 목재의 가격이 지금 코로나 전보다 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3배 정도 뛰니까 실제로 집을 지을 때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재료비가 한 20% 30% 차지한다고 보면 목재 가격이 3배가 뛰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해도 뭐 20, 30%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단독 주택이 뭐 20% 30% 올랐다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지역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보면 그런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로지 아파트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가상화폐와 같은 그런 영역에 지금 이미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넘어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비토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가면 좋죠. 뭐 지금 부채가 많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격이 뭐 혹시라도 폭락을 해버리면 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될 것은 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폭락되는 것을,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스탑을 해야 된다, 요런 주의니까 그냥 무작정 부양시키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테이블이 1m짜리 테이블이 그 다리를 반씩 계속 잘라가지고 지금 3m 가고 지금 4m, 5m 가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탁자를 더 높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그 크게 폭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자산이 그 국내에 다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그 아파트나 뭐 주택의 폭락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속도를 늦추고 조금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게 그냥 제 생각이고, 저도 제 자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관론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계산한, 수치에 근거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순자산이 뭐 10억이 안 되는 사람이 10억 이상의 그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2008년에 유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뭐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지금 이걸 그 부동산 물건을 보고 뭐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이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부분이 한번 뭐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특이한 시장에서 한번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위험 요소가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용문역 인근에 있는 용문역 역세권의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처음으로 그 용문역 인근의 한번 주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